행복이 가득한 이곳은 보랏빛 보석의 보라디오이옵니다. 안녕하세요. 5월의 보라디오 보랏빛 보석 인사드립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라디오는 8회 솔로 컨텐츠로 바꿔서 왔고, 말 안 나온다. 이게 무슨 첫 방송도 아니고.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보라디오를 한 달을 쉬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어색해지고 낯뜨겁고 막 이런데 애교로 봐주시고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의 보라디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5월달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5월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진행됐던 게 3월의 보라디오 7회 보라디오가 있었는데, 그때는 게스트분 우리 로라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고, 이제 제가 이 솔로 라디오는 좀 코너들을 많이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진행하면서 다시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시간은 이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 2시간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이 솔로 컨텐츠에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2시간을 넘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정규방송도 아니고 그냥 오버하면 오버하는 대로, 이전에 게스트분들께 사심 가득하게 보고를 그려라 코너를 할 때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었죠. 우리 또 그림의 장인분들이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제 캐릭터를 그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버가 돼도 그냥 그 정도로 섬세하게 신경 써서 그려주신다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제 솔로 컨텐츠로서 그 사심 가득은 사라졌다는 거. 내 사심, 내 자켓 누가 안 그려주나? 남이 그려주는 그림이 제일 좋은데. 아무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본격적으로 코너를 진행을 해볼 건데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몇몇 코너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1부에 조금씩 바뀐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연습판. 이전에 설날인가? 설날 특집 때 그때도 솔로 라디오 했었던 것 같은데 아예 이렇게 코너를 짜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진행이 잘 될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오늘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뭔가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이따 확인하고 같이 텀 있을 때마다 읽어 드릴 겁니다. 문자 읽어주듯이. 그러면 1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뾰런 한 달간의 이야기입니다. 아우씨 부끄러워라. 내 이름 지어왔어. 이런저런 뾰런 한 달간의 이야기.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듯이 한 달간의 이야기, 방송하면서 한 달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이전에 4월부터 거의 3월 말부터다. 보라디오 7회 로라님 계실 때 했던 거 이후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쭉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한 달간의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3월 28일에 보라디오 7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월 말일에 3월 31일 이때 아즈키님과 바이오하자드 5 레지던트 이블 5? 그거 나 아직도 이름을 모르겠는데 바이오하자드 5 그거를 듀오 방송으로 진행을 했죠. 그거는 아직 업로드가 되진 않았는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풀 영상으로 이렇게 뭐 중간중간 끊기거나 버그 같은 거 이렇게 일어나서 시간 끌리거나 이런 거 제외해서 풀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걸 또 했었나? 덩그리드를 했었네. 또 덩그리드 홍련으로 엔딩을, 홍련 캐릭터 그 빨간색 옷 입고 있는 그 친구로 엔딩을 봤었고, 그 다음에 4월 1일 이게 굉장히 큰 행사 큰 날이죠. 사이퍼즈의 명절 만우절 방송을 했습니다. 이때 장난 아니었지. 막 변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랬고 3월 3일날 쇼케이스 요거 내가 준비를 했지요. 또 짠, 사자왕 라이언 만우절날 떡밥으로 나왔던 사자왕 라이언의 쇼케이스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때 신캐 공개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라이언 여러가지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꽤 뜨거웠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때도 계속 동물의 숲 에디션 닌텐도 스위치 이거 계속 구하고 있었나봐. 실패했다고 돼있네. 하지만 난 지금 있지? 과거의 나야 성공했다고. 그리고 이때 우리 또 라이언의 성우분이시죠? 남도영 성우님의 생일이셨어요. 또 4월 4일날 신기하게도 라이언이 출시 공개되고 나서 그 다음날 생일이셔요. 좀 운명적인 만남 아닙니까 이거? 벌써 5월의 중순 거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지만 4월달에 라디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빌어서 생일을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3월 말일에 했던 바이오하자드 5 그때 같이 하셨던 아즈키님도 4월 4일날 생일이세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 그리고 이때 사이퍼즈 만우절 때 진행했던 그 방송을 편집해서 올렸었죠. 만우절 영상 2020년 버전. 근데 이거 은근히 좀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 확실히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4월 5일은 또 이게 있지. 짠. 왜 이렇게 작아. 저의 사이퍼즈 최애캐 드니스의 생일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이죠. 식목일날 생일입니다. 드니스가. 그래서 뭐 따로 생일 축하 축전 그런 거를 그릴까 했는데 너무 막 이렇게 이 작업들에 치여가지고 제대로 신경을 못 썼어요. 생일인 것도 그냥 거의 끝나갈 때쯤에야 뭐 그냥 생일 축하해 하면서 트위터에 글 올리고 그러고 말았어. 근데 4월달에 생일이 진짜 많다. 여기에 써있는 거 말고도 다른 분들 보면은 4월에 생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듭니다. 다 그려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4월 7일날 히든폴크라는 숨은 그림 찾기 게임 그 눈알 빠지겠던 거 그거 했었고, 4월 8일날 짠, 이거를 이때도 바이오하자드 5 방송 듀오 방송 하는 날이었는데
이때 아즈키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뒤늦게나마 생일 축전을 드렸고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림도 그렇게 막 잘 그려지던 때가 아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귀엽게 잘 그려진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4월 9일 대망의 우리 라이언, 사이퍼즈 신규 캐릭터 라이언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 사기 탱커 중에 하나예요. 버티기도 좋고 데미지도 어느 정도 나오고 진입력도 좋고 빠져나오는 것도 좋고 슈퍼하머도 있고 슈퍼하머 파괴도 있고. 자, 원거리 기술만 없는 하이브리드형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거리 딜러로 써도 굉장히 좋더라고. 데미지도 센데 단단하고. 그래서 근딜러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게다가 남동성우님의 그 꿀보이스가 너무 좋습니다. 찰떡이야.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날이 또 하나. 4월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네. 4월 11일 토요일이죠. 이때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요한 날이죠. 나라의 중요한 날인데 뭐 이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11일을 하고 12일 주말 동안 진행이 됐었죠. 그때 저는 11일날 토요일날 저는 사전투표를 완료를 하고 인증샷을 올렸었습니다. 다들 투표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4월 14일 이때 유튜브에 제가 이거를 올렸죠. 라이언 플레이 영상. 이거는 만우절 영상보단 못한데 그냥 그 라이언 베스트 공략 팬아트 그거에 내보려고 영상은 원래 올리려고 했었지만 팬아트 그쪽에다 영상란으로 올렸었는데 안됐어.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쉬워. 아무튼 플레이 영상 업로드가 됐었고요.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만우절 영상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15일에도 진짜 행사가 많았어요. 4월 15일 아까 보여드렸던 국회의원 선거 D-Day죠. 국회의원 선거 D-Day였고 제가 이때 영상을 올리려고 했다가 말았다는 그거 있죠. 괜히 정치색 드러낼까봐 그냥 안 올렸어요. 그거 잘한 것 같아. 새벽 동안 투표합시다 하면서 투표 장려하는 그건데 굉장히 사심 가득한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괜히 문제될까봐 그냥 안 넣었어요. 안 올렸어. 그게 잘한 것 같아. 괜히 잘못 올렸다가 그 정치권에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안 올렸고 그리고 이때 저녁 방송으로 바이오하자드 5 엔딩을 봤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고 오버워치에서도 에코의 난이라는 그 사각 드라마 성우분들이 참여하신 에코의 난 그게 공개가 됐죠. 되게 재밌어요. 에코의 난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 한국 성우분들의 그 연기력이 진짜 그냥 카메라에서 찍으시는 건데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셔가지고 재밌었어. 기본적인 베이스가 목소리로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또 따르고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모습을 보이면서 연기를 하시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우리 서우님들 진짜 대단하시고 사랑합니다. 많이 보여주세요. 그런 건 너무 좋아. 아무튼 그렇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6주기 벌써 6주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아무튼 명복을 빕니다. 그렇고 또 이날 날 자체는 되게 다운되는 날이었는데 저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이 팬아트인가? 지인분이 그려주신 건데 도트 찍어서 저에게 그 평소에 방송하는 거 보면은 왼쪽 아래인가? 뭐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띄워놔요. 이 캐릭터를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캐릭터는 아무렇게나 굴려서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그림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라디오 사심 코너로 넣었었잖아. 게스트분들 모셔놓고 다른 사람이 그리게끔 억지로 그리게 사심 가득 코너로 넣었었는데 저는 자켓 제가 그리는 거는 그리는 거고 많이들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그림 보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이때 제가 또 신기한 게 그 지인분들이랑 TRPG라는 거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우설이라는 TRPG를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초반에는 그냥 되게 낯설고 이게 약간 역할극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랑 좀 안 맞는 거야. 괜히 부끄럽고 막 이런 상황을 재현해야 되는 게 그 몰입해야 되는 거잖아. 뭐 여기에 무슨 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뭐 어떤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나는 벽을 한번 조사해 볼래. 뭐 아니면 뭐 어떤 가구를 만져볼래. 이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상황극 하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내가 그런 걸 해봤어야 말이지. 너무 낯설어서 그냥 다른 분들 경험해보셔가지고 거기에 묻혀서 그냥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TRPG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근데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인원도 인원이고 하나하나 뭔가 요소들을 짚고 넘어가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추리나 뭐 풀이들 하고 거기에서 또 상황 변수 나와서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진짜 오래 걸렸어. 한 8시간 걸렸나? 엔딩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은 휴방이지만 저는 스스 모드로 들어가서 우리 일러스트레이터의 콕스님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콕스님 방송 가서 룰렛 돌리는 게 있어요. 룰렛 돌리면은 뭐 그림 그려주기, 뭐 하기 이런 거 막 있는데 그거 딱 한 번 해서 그림 그려주기가 나와서 이 그림을 받았습니다. 네, 아까 4월 5일 주인공인 드니스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죠. 너무 좋습니다. 폭스님의 또 사이퍼즈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사이퍼즈 그림 그리시기도 했는데 로딩 포스터 그때 한창 말 많을 때 그때 콕스님을 데려가라 막 이런 얘기 많았어가지고 나도 개인적으로 바라긴 했는데 그냥 그래요. 들어왔으면 좋긴 한데 지금은 또 그 작가분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죠. 이번에 카인이랑 레나랑 아이작 이렇게 해서 3종류가 나왔었죠. 3명의 캐릭터가 로딩 포스터가 나왔었고 이제서 절반 왔어. 잠깐만. 그리고 4월 19일 슈퍼핫이라는 게임을 했었죠. 이거 진짜 처음에는
액션 게임인 줄 알았다가 통수 맞았어. 그 게임 내용 자체가 그런 거더라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또 풀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4월 21일 머시나리움이라는 게임도 했었죠. 이거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고두고 나중에 해야겠다 하다가 뭐하지? 하다가 딱 보여가지고 설치를 해서 했죠. 머시나리움. 재미는 있었어. 근데 중간에 퍼즐 요소가 딱 두 개의 퍼즐 요소가 진짜 아무리 해도 안 풀려가지고 그거는 커닝 페이퍼를 좀 했죠. 그 부분만 조금 잘라서 풀 영상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21일날 요거 내가 자랑하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를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구매를 성공을 합니다. 이게 올 한해 운을 다 쓴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정말 아직까지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 언박싱 영상을 올렸던 게 있어요. 그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아직까지도 못 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코로나 영향이 좀 더 크기도 하고 물량도 아직 그렇게 많이 풀린 것도 아니고 수요는 줄고 있지도 않고 아직도 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빨리 하루빨리 다들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길다. 그리고 두 달치를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 요것도 있죠. 네, 이번 이 달은 완전 스위치의 달이야. 4월 24일 링피트 오브 어드벤처의 이것도 구매를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운 좋게 딱 그 영상이래. 소식들 주고받는 사이트에서 계속 죽치고 앉아있다가 어느 분이 링크를 올려주셔가지고 거기로 갔더니 단품 그냥 팔고 있더라고, 대놓고. 그래서 냉큼 결제를 했지. 되더라고. 진짜 이것도 운 좋게 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온몸에 근육통이 그냥 지금 한 이틀인가 3일째 되고 있는데 아직도 뻐근해. 다음에 4월 29일 사이퍼즈에서 신규 판매 소식이 있었죠. 어린이날 기념으로 네온캣이라는 이 귀 화이트 헤어랑 귀를 판매를 했고, 그리고 신도의 특권이라는 유료 정액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프리미엄 정액제? 그런 게 출시가 돼서 이거를 제가 일주일치를 사서 110판 일주일 만에 110판을 채웠습니다. 하루인가 이틀을 쉬어버려서 진짜 마지막 날에 밤새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날 방송만 켰다 하면은 신도의 특권 이거 하겠다고 29일날 신도의 특권하고 30일날 또 휴방날인데 아니지, 휴방날이 아니구나. 그냥 방송에서도 사퍼했고 휴방날인데도 사퍼 특권 그거 하고 아니다, 쉬었나? 아무튼 쭉쭉쭉쭉 거의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신도의 특권 때문에 사이퍼즈만 했어요. 이제 5월달로 넘어갑니다. 5월 4일날 링피트를 처음 했어요. 드디어 스위치 저거 설치해가지고 링피트 처음으로 했는데 이거 링피트 했던 거 이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방 올라갈 거예요. 벌써 저거 언박싱 영상 4일 올라간 지 4일 됐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제작을 다시 재개를 할 겁니다. 링피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제가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녹음을 해서 그 짜집기를 할 겁니다. 캡처보드가 없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5월 5일날 사이퍼즈 기념, 사이퍼즈 기념? 어린이날 기념 사이퍼즈 했고요. 5월 6일 신도의 특권 이때 밤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한 8시? 그쯤에 마무리를 해서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7일 맞아. 이거 먼저 보여주겠다. 5월 6일날 신도의 특권 짠! 잘 보이나? 신도의 특권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라이언의 깊은 밤 세트를 다 모았고요. 그리고 이때 또 우리 대기업분 중에 한 분인 뿌띠어브님, 뿌어님 생일이셔서 그때 생일 기념 방송 하시고 사퍼 시참을 하고 계셔가지고 참전을 했는데 드니스 룩을 이렇게 초코송이 도도한 상자에서 나오는 랜덤 박스에서 나오는 머리 저거를 얻을까 말까 하다가 겨우 얻었는데 저거를 끼고 이렇게 저렇게 코디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 중간에 뿌어님이 제 캐릭터 저거 드니스 보고 너무 이쁘다고 막 코디 잘하셨다고 그렇게 막 칭찬을 계속 하시는 거야. 나 너무 부끄럽고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갖고 그랬었죠.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대기업분에게 눈에 띄었다는 게 정말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5월 7일 요즘 핫한 발로란트 5월 7일 이때 출시는 전에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발로란트 방송 1일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FPS를 특성상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재밌었을진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안 하죠. 제가 발로란트가 또 좀 게임이 되게 템포가 느려요. 약간 카스에다가 그냥 스킬 들어간 오버워치 사람들이 롤버워치라고 부르는데 라이엇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롤버워치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FPS 요소로서는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게임 자체는 괜찮은데 템포가 너무 느리다는 점과 또 저게 서로 비등비등 하면은 12세트씩까지 가면은 24라운드에서 마지막 매치 포인트까지 하면 25라운드 그거를 진짜 한 30분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 한 판 하는데 그래갖고 지금은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이고 많다.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버티세요. 이게 2달 채워서 그렇지 다음번부터는 한 달치밖에 안 될 거예요. 기다리세요. 아 힘들다. 다음에 5월 11일 날 우리 또 사퍼 액션 토너먼트에서 진행을 맡고 계신 캐스터라고 해야 되나? 그 아나운서분 광민선 아나운서님께서 대바대 시참 한다고 하셔서 또 신청을 했고 불멸님이랑 합방을 한다고 해서 불멸님도 또 했고 이거는 모집을 이때 했었고 진행은 목요일날 했어요. 5월 12일 덩그리드 기본 캐릭터로 엔딩을 또 봤었죠. 짠. 덩그리드에 점점 컬렉션이 완성이 돼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체력 13 진짜 가까스로 깼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소식이죠. 5월 12일날 보라디오 4회 크리스마스 특집을 드디어 거의 이전 영상에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드디어 보라디오로 올라왔습니다. 영상이. 아이고 이때 너무 힘들었어. 보라디오 저거 편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완성은 해서 올렸는데 아무튼 다들 지금 하고 있는 보라디오의 이전 회차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켜두고 그냥
보세요. 아, 보는 게 아니라 들으세요. 안 봐도 돼, 화면은. 괜찮아. 그리고 대바대 시참 이때죠. 불멸님이랑 광민선 아나운서님 합방하는 날이었고, 제가 따로 뭐 자료 화면을 준비하기는 좀 그렇고, 저 다른 방송이다 보니까 또 초상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제 닉네임이 퍼플베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1인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나름 역사적인 날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차 5월 18일 이때도 조금 좀 울컥하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우리 또 제가 자주 보는 정소린 캐스터님 이때 좀 안 좋은 일도 많았다가 이렇게 채팅 중에 소린 캐스터님을 보려고 방송 본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시다가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소린 캐스터님을 보려고 리그를 찾아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거에 충격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고 부끄럽지만 울음을 터뜨리셨다는 그 날입니다. 5월 18일. 이렇게 하트 짤방도 나오고 저기에 제 닉네임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채팅창 오른쪽 위에 저 동그랗게 있는 그림 저거 제 겁니다. 자랑하고 싶었어. 계속 소림님 방송 가시면은 제가 채팅 열심히 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5월 19일 영상이 업로드가 됐죠. 이거 아직도 조회수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이만큼 동물의 숲 에디션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끔 됐고, 저도 얻기 전까지는 진짜 한 달 동안 너무 시달렸어. 저거 판매 사이트나 뭐 이런 거 소식 있으면 계속 몇 시간 전부터 계속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기다리고, 실패하면 그 허탈감에 막 또 기분 안 좋아지고, 언제 얻냐 진짜, 막 이러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드디어 얻어서 제가 언박싱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반응 좋더라고. 제 손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녹화를 뜬 거에서 소리를 제거하고 목소리 더빙을 제가 따로 했어요. 따로 해서 추가를 했던 거라 되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막 이상하게 보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무튼 근데 저 이제 더빙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것도 힘든데 더빙 들어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 그리고 짠, 우리 또 마스코트, 제 애완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제 자켓 옆에 자리를 지켜줄 뿅깽이. 그냥 토크 방송 하다가 뿅깽이 한번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 이모티콘에서 시작해서 뭐 어떤 캐릭터 뭐 귀엽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거를 조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캐릭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뿅깽이라는 보보랑 토깽이를 합쳐서 뿅깽이. 이날이 탄생한 날이에요. 뿅깽이의 탄생일. 근데 뭐 따로 챙기진 않을 겁니다. 내 생일 챙기기도 바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저께죠. 오늘의 전전날. 또 같이 해주신 차윤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뿅깽이의 다양한 상황과 약간 이모티콘 같죠? 되게 귀엽게 잘 그려주셔가지고 그림 방송하면서 자켓 설정과 그리는 방송에서 약간 뿅깽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막 그려주셨는데,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잘 포장해서 참고해서 캐릭터 자켓 설정화에 참고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또 일주일이 됐죠. 뭐가 일주일이 됐냐면 요거 대바대 시참방송
이거는 말씀 못 드렸는데, 라우드캐스트에서 진행하는 매주 목요일마다 광민선 아나운서님이 출연을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임 방송입니다.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제가 또 출연을 해서 역사적인 레전드 장면을 하나 찍고 제가 또 이름을 하나 알린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드는 거 아니겠어? 아무튼 또 다음 주 목요일에도 라우드캐스트에서 대바대 아마 이거 또 시참할 거예요. 박민선 아나운서님 또 대바대에 빠지셔가지고 저 방송하고 나서 동물의 숲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그 대바대 음원 그 멜로디 있잖아. 그거 빰빰빰빰 이 멜로디를 동숲 그 섬 멜로디로 해가지고 등록을 하셨더라고. 그 정도로 되게 빠지셔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바대에 또 역사를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솔로 보라디오 준비를 열심히 했고 드디어 오늘입니다. 5월 23일 5월의 보라디오 8회 솔로 컨텐츠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뼈런 한 달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우 힘들다. 두 달치 읽으려니까 진짜 힘들다. 지금 몇 분, 아이고야, 한 40분? 50분을 읽었네. 아무튼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또 오늘 이후부터는 6월의 보라디오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때도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월달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고 좀 안 좋은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6월에는 좋은 소식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너무 오래 지체됐다. 빠르게 음악 하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자, 보랏빛 보석의 보라디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됐죠. 30분이면 다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진 띄우고 막 그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 2부로 넘어가서 이게 새로운 코너예요. 제가 주제를 선정해 와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2부에는 5월, 이번 달이 5월이죠. 5월 하면 떠오르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이야기나 추억들이 있다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정해온 주제는 5월이니까 좀 많죠.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가정의 달이니까 주제는 일단은 3가지를 정해서 왔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오버된다 싶으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크죠. 1번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하면은 또 가족 단위로 또 행사도 많고 선물도 받고 굉장히 어린이들은 행복한 날일 수밖에 없죠. 어린이를 위한 날이니까. 그래서 뭐 행사도 많고 그런데 이때 또 나 아까 한 달 이야기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스위치가 5월 5일 전에 막 또 이제 가족의 달 행사, 어린이날 특별 어쩌고 하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내놓는데 세일이나 패키지 같은 거, 특별 패키지 그런 거 내놓는데 닌텐도 스위치도 빠질 수가 없지. 동숲 에디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많이 풀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5월 1일, 2일, 3일, 4일, 5월 5일 전까지 그때까지 굉장히 많이 풀렸던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날 이렇게 막 그냥 선물을 받은 것도 기억이 잘 안 나. 뭘 받았지 내가? 나 그거는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주제인데 어린이날 선물 막 받고 하면은 대부분 장난감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가져왔던 게 장난감인데 어린이날은 아니어도 예전에 부모님께 선물을 받았던
장난감, 인형. 인형 중에 제일 소중한 인형이 지금은 누더기가 돼서 솜이 터지고 난리도 아닌데 때 타고 솜 터지고 막 여기저기 해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나 아직도 기억나. 그거 살 때 이마트에서 샀던가? 어디 대형마트에서 그 인형을 사가지고 그게 곰인형이거든요.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좀 기다란 곰인형인데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진짜 그 유치원 때인가? 그때 샀던 건데 그거 아직도 있고 제가 부모님이 저 이제 다 낡았는데 버리자고 그렇게 할 때도 제가 극구 반대를 해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형입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잘 때마다 저거 없으면은 잠을 잘 자진 못했어요. 뭐 선물 받은 기억이 그렇게 막 없어서 그런가?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긴 한데 그거랑 저 인형을 대체해서 많이 낡아가지고 대체해서 다른 인형 사주겠다 막 이래가지고 사준 그 기다란 강아지 인형도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좋긴 했는데 저 곰인형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 인형은 아마 끝까지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 지금 먼지 쌓일까봐 저 속에 덮어서 보관해 놓고 있는데 그 가끔 인형 이렇게 수선해주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봐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저거를 한번 수선 의뢰를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곰인형이어가지고 끌어안고 다녀. 그냥 예전부터 계속 끌어안고 다녔고 잘 때마다 소중하게. 그 습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잠잘 때 그거를 잘 때 뭔가 이렇게 끌어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그게 있잖아요. 바디필로우라고 해서 끌어안고 잘 수 있게 만드는 뭐 인형이나 베개 같은 거 있잖아. 그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거를 끌어안고 자고 있어요. 근데 곰인형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또 신장이 길쭉길쭉해지고 저 곰인형은 작아지고 그랬는데 저거 옷이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옷이 입혀져 있는 애여가지고 상반신은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옷으로. 근데 다른 데는 겉에 드러나 있으니까 막 쓸치고 세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찢어지고 막 터지고 그러는데 그 옷 안쪽으로 손 넣어보면은 아직도 뽀송뽀송해. 그 감촉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생각나면은 한 번씩 손 넣어서 그 감촉을 느껴보고 그래서 어린이날은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장난감에 대해서는 저 곰인형이 굉장히 소중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제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다음에 어버이날이 있죠. 어버이날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선물을 드린 적은 많은데 딱 하나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버이날을 대비해서 선물 포장 다 해가지고 몰래 엄마 자는 곳 옆에 이렇게 상자랑 해서 편지랑 같이 이렇게 두고 자고. 근데 내가 잠이 그렇게 빨리 들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소리에 살짝 깬 것 같은데 자려고 누워있다가 엄마가 깬 거 보고 아이고 내가 갖다 둔 거 몰래 둔 거를 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얼른 자는 척을 했는데 그때 보고 울었던 것 같은데 살짝 크게는 아니고 그냥 훌쩍거리는 정도?
그때 좀 반도 조금 그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힘내라는 겸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했던 게 있는데 그때 엄마가 조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어버이날인가? 맞다 그거 기념해서 제가 또 매듭 팔찌 그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은 DIY라고 해서 매듭 팔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손수 직접 만드는 그 매듭 팔찌가 있는데 그거를 처음 만들어 봤어. 근데 좀 삐뚤빼뚤하고 그거를 어버이날 전날 만들려고 했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다음날 만들어야겠다 하고 딱 열심히 만들었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드렸죠. 근데 보고 나서 그거 있었어. 보고 나서 이거 만들었냐고 물어보길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온 줄 알았대. 매듭팔찌 좀 되게 부실하고 막 삐뚤빼뚤하고 그랬는데 나름 좋아해서 다행이야. 내 집에 인형이 굉장히 많아. 난 장난감에 관련된 게 많은데 장난감 하면은 지금 내 앞에도 이 아크릴 스탠드 이런 거 굿즈들 인형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 수집욕이 강해서 그런가? 피규어도 많고 인형도 많고 그래가지고 점점 쌓여가는데 인형들을 근데 또 저게 굿즈나 캐릭터 상품이다 보니까 쉽게 버릴 수가 없어.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이게 짧구나. 내가 혼자 떠들려니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적구나. 막상 혼자 얘기하려니 할 말이 없어지죠. 말을 이끈 것만으로 대단한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주제에 대해서 그냥 어떤 얘기들이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 선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한 달 이야기에서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2부는 그냥 좀 시험 삼아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짧게 끝난다. 내가 또 이렇게 막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막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소개를 할 만한 게 없어. 그리고 또 이게 내년 5월이 되면은 또 할 거잖아. 5월에 또 무슨 얘기를 해? 이거는 따로 뭐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고, 2부는 그냥 짧지만 이 정도로 하고 5월의 주제였고요. 저는 빠르게 또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가 또 제가 이전에 준비했던 거랑 약간 변동을 해서 준비한 코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5시 14분, 여기는 보라빛 보석의 보라디오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보라디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저거 음악들 틀고 나서 음악 제목을 안 알려줬는데, 맨 처음에 들었던 거는 가인의 카니발, 두 번째는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 지금 들으신 노래는 데프콘의 팝유치원 였습니다. 자, 3부는 3부 또 제가 제목을 지어와서 6월의 일러스트 시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 제가 보라디오를 그 게스트분들 모셔서 했을 때 사심가득 코너로 있던 부분이에요.
제 자켓을 그려주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제 사심을 채우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솔로 라디오가 됐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림 컨텐츠는 가져가되 내 걸로 만들자 해서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디오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지금 5월이니까 뭐 예를 들어 5월에는 어린이날, 뭐 가정의 달, 어버이날 뭐 이런 테마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주제를 정해서 그 라디오 시간에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온다. 어떻게 지금 지쳤나봐. 극도의 긴장감과 간만에 하는 이 라디오 컨텐츠를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제가 직접 이제 그림을 그릴 거고 해당 일러스트는 보라디오 진행 이후 일주일 내로 완성을 할 거를 목표로 해서 제작을 시작을 할 겁니다. 또 나 혼자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 놓고 혼자 고통받다가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방송에서 해도 되고 그냥 개인적인 시간에 제작을 해도 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일러스트를 월간 일러스트 막 이런 식으로 매달 라디오 진행하고 제작을 완료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로도 쓰고 그러려고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워낙 그리는 게 느려가지고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그림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만큼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떤 게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넣거나 막 이런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추가적으로 이 제가 진행하는 보라디오에서 제작되는 보랏빛 보석의 보라디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보랏빛 보석의 보라디오에서 제작되는 일러스트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으로 다 보여지는 만큼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죠. 요즘에 또 민감한 시대잖아, 저작권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은 5월. 제가 생각하는 5월의 테마는 어린이입니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짠! 안녕! 우와! 자, 어린이날 테마로 제작을 할 건데, 이 배경까지는 무리고, 그냥 캐릭터만 제작하는 걸로. 일러스트라고 하면은 캐릭터까지 해야 배경까지 해야 좋은 걸까? 일단 캐릭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제 자켓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끝. 여기까지. 자, 이 정도로 하고 5월의 일러스트 보라디오 진행 중에 갑자기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좀 이상하다. 근데 나는 재밌는데 그림 그리니까. 아무튼 그림은 여기 이 정도로 하고 여기에서 제가 완성을 하는 것까지 일주일 동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썸네일로 쓸 겁니다. 아, 이거 썸네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5월의 일러스트였고요. 자, 5월의 일러스트 끝이고 네, 마지막 하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되게 많이 오래 걸리네. 아까 1차가 너무 오래 걸렸어, 1부가. 아무튼 노래 듣고 오실게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셀럽5의 안 보는 삽니다 였습니다. 귀엽지 않아? 아니, 내가 그림을 못 그릴 걸 예상하고 안 보는 삽니다 이 노래를 가져온 건데 자화자찬이 돼버린 것 같아. 자,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는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게스트분이 없어서 저 혼자 읽고 혼자 떠드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사연이 있으면 사연을 읽을 거고 없으면은 저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연은 여러분의 일상이나 재밌었던 일들, 슬펐던 일들 모두 좋습니다. 네, 투게더의 사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보라디오 진행 시 소개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죠. 사연은 없고 아직 많이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소한 일이라도 이렇게 재밌었던 일들, 뭐 그냥 고민이나 이런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책을 읽는 시간. 저번부터 계속 읽었던 책이에요.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3편을 준비하긴 했는데 2편만 읽을까 생각해요. 지금 이게 페이지가 긴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를 풀고. 자, 제목 우산. 비 오는 날이었어요. 낯선 아이가 내 우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나란히 우산을 받쳐들고 갔어요. 우산 하나를 두 사람이 쓰다 보니 반은 서로 비를 맞았지요. 반은 서로 비를 맞은 대신 반은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요. 나누어 쓴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주제는 우산인데 비 오는 날 낯선 아이가 우산 속으로 뛰어들어왔대. 모르는 사람. 근데 그냥 수영하고 같이 가자 이러고 같이 가게 됐죠. 그러다가 하나의 우산으로 쓰면은 한쪽 어깨가 튀어나오잖아요. 우산은 하나인데 원래 1인용인데 그래서 같이 쓸 때 어쩔 수 없이 젖을 수밖에 없는데 반절은 서로 비를 맞았어요. 어깨 한쪽이 막 젖고 그래. 근데 한쪽이 젖은 대신 이렇게 딱 붙어서 같이 또 일단 받아줬다는 시점에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상대방도 괜찮은 감정을 받고 나 또한 이렇게 가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그냥 뭐 오늘 왜 우산 안 가져왔어? 그냥 뭐 집에 놓고 왔어. 깜빡했어. 비 오는 줄 몰랐어. 이런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좀 마음이 맞거나 그런 점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약간 줄임말 중에 자만추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런 게 아닐까? 이것도 우연찮게 만난 거잖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친구가 되고, 이렇게 또 새로운 인연이 생겨나는 거고. 방송을 빗대서 말을 해보자면,
자만추의 경우는 진짜 게임하다가 만난 사람이 우연찮게 이 사람 방송하는 걸 알게 되고 내 방송에 찾아와서 방금 판에 누구누구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반가워요 막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방송하는 거 좀 볼까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내다 보니 마음이 맞아서 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고, 아직 나의 경우에는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방송하다가 이렇게 친해진 적은 너무 별로 없는 것 같아, 게임 내에서. 근데 그런 사례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좀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자만추를 하는 것 같아. 자만추 되게 입에 안 붙는다. 내가 안 쓰던 단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도. 근데 인위적인 만남 추구? 그거 맞나? 아무튼 좀 자연스러운 거, 내추럴보다 이렇게 딱 정해져서 막 선 보는 느낌? 딱 자리를 잡고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만나면은 목적이 있는 만큼 거기에서 딱 선이 그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거는 얼마 안 간다고 생각을 해.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편한 분위기가 좋아. 딱딱한 분위기는 싫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채팅도 쳐주시는 만큼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재밌게 자연스럽게 그냥 진짜 수다 떠는 느낌? 라디오 방송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것처럼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글은 이 정도였고요. 또 나눠 쓴다는 거가 좀 배려를 한다는 뜻이니까 뭐 서로서로 좋은 거, 나는 배려해서 남을 도와주고 사람도 도움을 받아서 고맙고 친구도 되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은 2페이지예요. 조금 깁니다. 그릇. 빈 그릇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와서 그 그릇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물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가 오더니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그 그릇은 그만 쓰레기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쓰레기를 비우고 그 그릇에다 예쁜 꽃을 심었습니다. 그릇은 예쁜 화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기는 것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아야 할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릇.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어떻게 변화하고 이름도 바뀌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아야 할지,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죠. 사람들이 나는 뭐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될까, 난 진짜 재수가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잘난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점점 더 그렇게 막 생각을 현실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죠. 일상적에서도 좋은 생각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변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빈 그릇인데 물을 담아서 물그릇이 되고, 쓰레기를 담아서 쓰레기통이 되고, 꽃을 심어서 화분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 좀 꽤 마음을 가지려고 생각을 해요. 방송도 방송이고 내가 새벽만 되면은 좀 새벽 감성이 올라와요.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방송 재밌기나 한 걸까?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게 내가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진짜 악영향을 끼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안 좋은 생각 들고 그래가지고 자신감도 잃고 그냥 약간 점점 더 이렇게 쌓이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그냥 보통인데도 안 좋은 마음 먹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이렇게 떨어지고 될 것도 안 되고 그러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좋은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건 또 좋은 대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본 대로 그냥 물 담으면 물그릇 되고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꽃을 담으면 예쁜 화분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을 곱게 먹고 내 방송은 정말 재밌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청을 할 것이다. 머지않아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고 또 나중에 새벽에 돼서 나 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나쁜 마음 먹기 전에 한 번씩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들, 뭐 즐거웠던 순간들, 요즘에 좀 자신감을 얻는 게 이렇게 다들 조금이지만 오셔서 잠깐 소통하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말이 트이고 아까 자만추 얘기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녹아들면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잠깐 얘기하고 이러는 게 되게 즐거워가지고 제가 토크 방송 했을 때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휴방인데 방송 또 켜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더 이렇게 엔돌핀이 솟아나는 느낌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그렇고요. 여기까지 그릇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재밌다.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재밌지? 책 읽는 게 재밌는데 나의 이야기를 해보는 게 뭔가 공감이 돼서 그런 것 같아. 약간 요즘 마음고생도 많으신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다들 좋은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음 이야기 마지막으로 읽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방석과 소파. 난 큰 소파보다 작은 방석이 좋아요. 방석은 손님이 오면 반갑게 뛰어나가 손님을 맞이하지만 잠깐만요. 다시 헛 지워. 이게 써있는 게 소파라고 돼 있어요. 소파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읽다가 헷갈렸어. 다시 해. 방석과 소파. 난 큰 소파보다 작은 방석이 좋아요. 방석은 손님이 오면 반갑게 뛰어나가 손님을 맞이하지만 소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손님이 자기한테 오기를 기다리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 글 보고 나서 좀 의아했어. 이게 무슨 소린가? 방석이 걸어나가? 방석이 손님을 맞이해?
이런 느낌이 들었어.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삼자의 입장으로 봐서 이 뜻풀이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내가 손님인데 그 집안에 찾아가면은 방석이 나한테 오잖아. 그래서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이 좀 더 인상 깊고 호감을 가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쇼파는 좀 거대하고 딱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그쪽에 사람이 가서 앉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거는 약간 자기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이 쇼파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약간 내 방송 같기도 해. 어떤 점이 그러냐면 나는 먼저 찾아가질 않잖아. 약간 이것도 그 인위적인 만남 추구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성격이 그렇게 막 친화력이 높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건가? 다른 방송 가서 방송 보면서 이렇게 저희 방송도 놀러 오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안 해요. 너무 속보이잖아. 내가 이 방송 와줬으니까 내 방송도 와줘라 막 이렇게 막 약간 거저하듯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그냥 좀 그래요. 내가 방송 찾아와 줬으니 내 방송도 봐달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까봐, 뭐 그럴 성격도 아니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쇼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가와 줬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방석이 되진 못하더라도 쇼파의 입장으로 최대한 이렇게 푹신함을 주는, 편안함을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도 오시면은 제가 열심히 잘 대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애정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부담 갖지 마. 빨리 와. 나에게로 오라. 그 뭐지? 그 게임 중에 마비노기라고 그 게임 있는데 거기에 보스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속삭이는 보스가 있어요. 귓속말을 진짜로 하는 그게 있는데, 대사가 오라 죽음의 세계로 이건데 오라 보보의 세계로, 보보의 방송으로 야 속삭여줄 거야. 오라 보보의 세계로. 아무튼 뭐 오셔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진짜 부담 없이, 내가 늘 강조를 하지만 쉼터 같은 느낌으로 쉬어갈 수 있는 곳,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디오의 이유도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편안하게 힐링하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방송 들으면서 좀 케어를 하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은 털어놓고, 또 그게 있잖아요.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핸드폰 어플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마음에 담아두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이런 일이 있었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 막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막 뒷담도 하고 막 그런 거를 쓰는 게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털어놓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꾸역꾸역 담아놔요.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아 진짜 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아유 막 혼자 이 갈고 있는데, 그런 기분 안 좋았던 일들이나 고민들,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어떻게 조언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막한 생각들. 근데 라디오도 그렇긴 한데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저대로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공감해주고 풀어주면은 서로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서 혹시라도 여기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네, 투게더 사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보라디오 진행할 때 이렇게 추려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사연 읽고 싶어. 아무튼 여기까지 방석과 쇼파였습니다. 나도 사실 내 입장에서는 쇼파보다는 방석이 좋긴 하지. 누가 먼저 다가와 주는 거니까. 근데 나는 방석이 되고 싶지 않아. 내 성격상 그럴 수가 없어. 혼자 말 걸기가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뭐 여기서 왔어요. 지금도 그냥 말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막 겁먹어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예전에 음식점이나 상점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찾고 있다가 막 혼자서 찾다가 못 찾겠어. 그러면은 직원한테 물어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괜히 겁먹어가지고 진짜 어릴 때, 지금은 좀 나아졌어. 근데 어릴 때 그게 겁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 거는 게 겁나가지고 그냥 발 동동 구르면서 혼자 몇십 분씩 이렇게 혼자 찾아. 그래갖고 그러다가 진짜 못 찾겠다 지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저기 막 이거 어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도 겁먹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좀 익숙해지고 그냥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그냥 걱정한 거였어. 괜한 걱정. 그래서 제 방송을 시작한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좀 이 내성적인 성격과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 보려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를 좀 더 트고 싶어서 그래서 방송을 시작한 거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제가 성격이 그나마 좀 활성화가 됐다는 거. 근데 아직 낯선 곳 가면은 쭈뼛쭈뼛하고 쫄아 있어. 말이 없어져 현실에는. 지금은 온라인 상에서니까 이렇게 막 떠들고 키보드 워리어하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까지 사연 대신 책을 읽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오늘 좀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라디오 좀 더 제 방송 으쌰으쌰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부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시죠.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시간 너무 오래 걸렸다. 5월에 솔로 컨텐츠로 돌아온 보라디오 8회 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4월을 건너뛰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려면은 게스트분들의 유한성?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솔로 컨텐츠로 이렇게 꾸려왔고, 오늘은 그냥 첫 시범 발판 단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그냥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책 읽을 때도 내 방송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의 스타일이 되고 나의 방송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면은 그래도 나를 좋아서 바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어쩌고저쩌고 보시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은 제가 꼭
일주일 안에 완성을 해서 썸네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번 달도 그렇고 5월 달 들어서 굉장히 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좀 지치고 우울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가 됐었는데 5월에 가시밭을 지나왔다면 6월에는 가시밭을 지나고 넓게 펼쳐진 꽃밭을 지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3일 솔로 컨텐츠로 리메이크한 보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이곳은 보랏빛 보석의 보라디오입니다.